요약집이요? 요약집 96페이지. 나 취득시효. 자, 봐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서는 이제 뭐가 남냐면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가 두 개가 남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증가했던 뭐 상린관계라든가 부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취득시효가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공동소유라든가 이런 것은. 왜냐하면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딱 설명해 버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주물선점이라든가 부합이라든가 첨부라든가 이런 것은 논리가 각각 다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강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그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강의를 하는 부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부탁인데요. 유학집 볼 때요. 강의한 부분만 보지 말고 집에서 강의하지 않는 부분까지요. 좀 몇 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게 뭐냐 민청하고 물권하고 이런 것들은요. 한 두세 번 정도씩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죠? 그러니까 요약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 요약집 이것을 하루 정도에 볼 수가 있다. 하루에 보기에는 좀 그러지만 이틀 정도만 봐도 점수를 만들 때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 가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런데 요약집에 벗어나는 문제가 물론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약집에 다 쓰지를 못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하기는요. 반 문제 정도. 한 문제 아니야. 반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요. 취득시효요. 취득시효를 보면 죄송해요. 취득시효를 보면 취득시효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일단요. 점유를 하고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점유 플러스 등기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점유하지 않는 건 안 돼요. 점유하지 않는 건 뭐가 있죠? 저당권 안 돼요.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도 지역권을 인정을 해.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하지 않는 건 안 돼. 뭐가 있다? 등기하지 않는 거? 유치권 안 되고 점유권 안 하죠?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기 소유라든가 다 돼. 자기 소유, 공유 지분이라든가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국가재산 있죠. 국가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재산은 돼요? 일반재산, 잡종재산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되기 전에 뭐를 빨리 해야 돼요? 등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서 하고 주체, 누가 취득시효를 하냐? 온 동네 사람들 다 돼요. 온 동네 다. 그리고 국가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모두가 다 돼. 이거 암기하면 안 돼. 그럼 누가 취득시효를 하냐? 온 동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요 여기서요.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이렇게 그림을요. 빨리 보면 두 가지만 보면 되죠. 등기가 누가 붙어있냐? 갑. 그 다음에 점유가 누가 붙어있냐? 을. 여기요 90년이죠. 90년을 뭐란다? 이것을 기산점이라고 얘기해요. 기산점. 그러면 이 기산점은 먼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소유자가 동일해. 소유자가. 다른 말로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그때는요.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몇 년이 됐다? 2010년이죠. 20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라는 것은 이 토지의 등기는 누가 반드시 이렇게 등기는 갑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점유는 누가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돼. 이 을이 무슨 점유를 해야 돼? 자주 점유하고 평원 점유하고 무슨 점유? 공연한 점유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반드시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항상 등기는 갑이고 점유는 을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 소유에 왜 되냐? 자기 소유가 우리가 자기 소유 물건을 명의신탁을 하죠. 명의신탁하면 등기는 갑 앞으로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신탁자가 보통 점유를 하죠. 그럼 봐봐. 수탁자한테 등기도 해놓고 수탁자한테 물건까지 줘봐. 그럼 수탁자 팔아먹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수탁자 하지만 점유는 99% 누가 한다? 신탁자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야 명의신탁 해지할 테니까 나한테 등기 돌려줘 그러면 갑자기 수탁자가 뭐래요? 덜변해가지고 무슨 말 하냐? 내가 나한테 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수탁자가 또 사망하는 경우 있죠. 그럼 자식들이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죠? 점유 취득시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10년이 돼가지고 여기서 20년 되죠? 20년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요. 취득시효는 너무너무 간단한 게요. 책에 나와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뭐를 다 봐버리냐?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봐버려. 그러고 나서 등기에 관한 거 딱 봐. 그럼 두 가지만 딱 끝이에요. 그래서 이건 채권이니까 채권 첫 번째 누구다?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누가요? 을이 갑에게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요. 을이 갑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을이요, 20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등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것을 점유를 병한테 넘겨, 점유를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를 승계했죠. 이 사람이 점유를 승계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하지만 여기서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승계가 안 돼. 왜 승계가 안 되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한테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승계가 안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때 병은요, 을의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병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어떻게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 대위에서 직접 행사 안 되고 대위에서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행사하고요. 여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요,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등기 청구권의 채권이니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점유를 뭘 한다? 상실하죠.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죠. 중요한 것은 여기 세 번째요, 시효 이익을 뭐 한다? 포기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논점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포기를 누구한테 한다?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를. 무슨 말이냐? 을이 20년이 됐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를 상실할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갑에게 포기해야 돼. 갑의 와이프한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누구한테요? 진정한 권리자한테. 두 번째는요, 포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여전히 자주 점유가 돼.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등기 청구는 즉시로 뭘 한다? 소멸해. 즉시로 소멸해. 즉시. 여기는 몇 년? 10년. 그런데 점유 상실한 말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요, 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 그래서 갑이 을한테 물건을 인도해. 그러면 을은요, 물건을 인도받았으니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을이 이걸 또 병한테 팔아. 병한테 팔고 병한테 인도를 해. 병한테 팔았어도 이것은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상실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보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을이 20년이 되고 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이것을 점유 상실로 봐. 점유 상실로 본다. 이게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매매계약에서는 을의 권리를 을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점유 계속으로 봐주죠.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점유를 중심으로 하죠. 점유. 그러면 사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판례가 뭐라 했냐?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을은 점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봐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상실했으니까 몇 년이죠? 을이 병한테 처분한 날부터 몇 년?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지금 몇 년이죠? 2017년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어? 3년 안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가져와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0년이 됐어. 20년이 돼가지고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원래 우리는 등기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기산일에 소급해서 뭘 한다?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해. 소급해서 원시 취득. 원래 원시 취득은 무슨 등기해야 되죠?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취득시효에서는 무슨 등기를 하냐? 원시 취득에도 이전 등기를 해.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해.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니까 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딱 청구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1번 A가 진짜 소유자고 2번 갑의 등기는 이 사람이 위조를 해가지고 이 등기가 무효인 것이야. 무효. 내가 맨 처음에 이게 만약에 원시 측이면 내가 보존 등기 하죠. 보존 등기라면 이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무슨 등기를 하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 완성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하죠? 그거 왜요? 내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등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가 그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요, 이 등기가 무효야. 무효인 등기에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그럼 어떡한다? 3번 3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20년이 됐으니까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한다? 이 을은 진짜 소유자 A를 대신해서 대위에서 갑의 등기를 일단 말소를 해. 말소.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떡한다? 여기요. A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등기는 이전 등기는 무효인 등기에서는 이전 등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알겠죠? 참 특이하죠? 우리가 원시 취득은 원래 보존 등기해야 되니까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에서만 판례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하려면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등기 청구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등기를 하죠. 그럼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요, 90년에서 2010년 되기 전에 여기요, 2000년이요. 2000년에 이 땅을 일부를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은 게 있어요. 임대료. 알겠죠? 여기요, 2005년에요. 2005년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이죠. 이게 남의 땅이니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를 받으면 자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갑한테 반환해야 되겠죠. 건물을 남의 땅에서 신축하면 안 되죠.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20년 돼가지고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를 봐줘버려? 70년부터 소유자, 90년부터 소유자를 봐줘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짓고 자기 땅을 자기가 임대 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임대로 받은 것이라든가 그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미등기야. 아직 을이 미등기예요. 미등기든 말든 여전히 을은 갑한테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 갑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갑은요, 을은 이렇게 있고 갑은 이렇게 권리가 있고 을은 권리가 있고 갑은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놈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등기를 의무가 있는 놈이 을한테 물어보죠. 야, 너 등기 됐냐? 아직 안 됐대. 안 됐으면 너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를 해야 처음부터 소유자인데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너 임대 줬던 거 임대료 나한테 돌려주고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등기해주면 어차피 처음부터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토지 인도를 청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건물 철거를 청구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거나, 불법 전후에 인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즘 최근에 이게 좀 잘 나오고 있죠. 알죠? 그래서 점유에 관한 것은 여기가 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굳이 하나를 더 한다면, 만약에 이 갑이요, 을이 20년이 되기 전에, 2010년이 되기 전에 여기요, 2008년에요. 2008년에요. A한테 돈 빌리고 저당을 잡았어. 그러면 이 당시에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저당을 잡은 꼴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해버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언제부터? 90년부터 소유자가 되죠. 결국 등기를 딱 하고 보니까 결국 갑은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물 먼저 저당 잡아서 남의 땅에다가 저당을 잡았어요. 남의 땅에다가 무조건 저당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 다 없어지는 거. 원시 취득이니까. 원시란 말의 뜻이 뭐죠? 원시란 말은 처음부터 자기가 소유자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있었던 제한 물권은 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점유에 관한 것이죠. 점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등기죠. 등기는 갑이고요. 여기 점유죠. 점유는 지금 을이 돼 있죠. 여기서 몇 년이 지났죠? 20년이죠. 20년이 이렇게 지났어. 2년 됐으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누가 누구한테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누가 누구한테? 을이 갑에게 청구해.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죠. 자, 그럼 봐. 첫 번째가 1번이에요. 1번 20년이 됐어. 그래서 등기를 청구를 딱 했는데 갑이 이걸 병한테 넘겨. 뭘 넘겼죠? 지금 등기 넘겼어. 등기 잘 보라고, 등기. 그러면 이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이 병은요, 알든지 모르든지 등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알았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니까? 형식주의고, 우리나라는 이중매매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되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이 있게. 그런데 병이 뭘 했다?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이 등기가 무효면 또 어떻게 한다? 무효이면 어떻게 한다? 이때요, 무효면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등기에 뭘 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말소를 청구.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의 등기가요, 적극 가담해서 무효라고 해봐. 무효면 어떻게 한다? 무효면 이 병을 앞으로 돼 있는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뭘 한다? 갑에게 뭐를 해? 복귀하죠. 복귀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왜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을이 20년이 됐죠. 그럼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런데 이 등기 청구는 갑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할지라도, 등기를 넘겼다 할지라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이로 여기 병에서 갑 앞으로 다시 등기가 뭐가 되면 복귀가 되면은 을이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는 여기서요, 채권 채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즉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해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와. 채권 채무 관계는 채권자 채무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것은 타주 점유가 돼.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 점유. 그래서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요, 을의 완성을 알고 병한테 넘긴 경우가 있고, 알고 병한테 넘긴 경우, 모르고 병한테 넘긴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알고 넘겼다? 그럼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되고, 불법 행위. 모르고 넘겼다? 그럼 뭐가 된다? 적법 행위가 돼. 그래서 불법 행위가 되고, 적법 행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법 행위, 적법 행위가 돼. 그래서 이것을 을이 뭐라고? 을이 알고. 을이 완성했죠? 을이 완성. 알고냐, 모르고냐? 이 말이죠. 알겠죠? 적법이냐, 불법이냐.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채무불이행은 안 돼요. 절대로. 뭐는 될 수 있어? 불법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요, 지금 등기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등기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다시 복귀가 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복귀가 안 된 경우가 있겠죠. 이 사람이 적극가담이 아니고 그냥 악의만 되다. 그러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다시 20년. 그러면 여기서 2차의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됐는데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다시 20년이 또 을은 흘러야 돼. 을은 20년이 흘러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요, 20년이 아니고 여기서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가 지금 뭐가 있다? 을로 되어 있는데 20년이고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넘어가면 이건 어떻게 하죠?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단 말이죠. 왜 대항할 수 없냐? 이 사람은 20년 등기 청구권에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소유권이라든 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니까 등기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1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아직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요, 이건 뭐 넘어가든 말든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병이 이것을 넘겨받아가지고 을한테 너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병이 또 이걸 넘겨받아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몇 년 흘렀다? 3년이 흘러. 3년 그럼 몇 년이다? 20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보면 뭐를 보냐면 여기서요, 이걸 하나 봐. 등기가 이렇게 돼 있죠? 등기가 있고 이건 점유라고 했죠? 점유가 이건 갑이고요, 여긴 을이죠? 을이 됐는데 여기서 20년이 됐죠? 20년. 그런데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 이 사람은 뭐란다? 이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고요. 수탁자. 이 사람은 뭐란다? 신탁자라고 얘기해봐. 그러면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단 말은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만 명의신탁이 해지란 말을 써. 만약에 명의신탁이 무효죠. 무효일 때는 해지란 말을 쓰지 않아요.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명의신탁이 해지를 못해.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유효하게 됐을 때 해지란 말을 써.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을이 20년이 됐어. 20년. 그런데요, 갑하고 병하고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 해지. 그래서 수탁자에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와.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죠? 제3자가 봤을 때 을의 입장에서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서 신탁자 앞으로 넘어오죠. 그럼 뭐하고 똑같냐? 20년이 됐는데 소유자가 바뀐 것과 똑같아.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20년이 됐는데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바뀌죠.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 봐봐. 신탁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알겠죠? 그게 뭐냐?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대상청구권이에요.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상청구권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 을이죠? 을인데 을이 지금 20년 됐어.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갑에게 1번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 그러면 봐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으면 갑은 자기 땅을 을이 20년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을한테 등기해줘야 되는데 등기하기 전에 서울시에 수용이 돼버려. 수용이 됐다는 건 땅이 수용됐으면은 을은 갑은 을에게요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라고 이행불능.
그러니까 먼저 1번 등기청구로 행사를 해.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이 땅이 수용이 돼버려. 수용이 돼가지고 여기서 수용보상금이 나와. 수용보상금. 그럼 원래 봐봐. 원래 갑이 을이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다 해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은 이 땅은 누구께 되는 거죠? 을에게 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용이 됐다. 그럼 보상금이 누구께 되죠? 을에게 되죠.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보상금이 수용돼서 보상금이 나왔죠. 그럼 이 보상금을 을은 자기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 대신에 받은 거죠. 대신에.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알죠? 이 대상을 나한테 돌려달라. 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대상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등기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이행불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행불능보다 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20년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수용이 됐어. 그러면 그것은 뭐다? 갑은 그 사실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갑한테 보상금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뭐냐? 점유취득시라고 하고 등기부 취득시로 봐봐.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서 똑같은데 등기부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등기는요 1부동산 1등기죠. 이게 갑이죠. 그 다음에 2번요 을이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이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란 말이죠. 무효.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 다음에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3번 병이나 4번 정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아무도 소유권 취득 못해. 알겠죠?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그럼 이 등기가 다 무효면 그러면요 100년 1000년 지나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등기에는 그래서 특별 규정이 있어. 특별 규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어디가 있죠? 첫 번째가 돼서 민법 총칙에 첫 번째 어디가 있어? 그것은요 107조에서부터 110조 누구다? 110조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일 때는 보호가 되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여러분 취소하죠. 취소가 있기 전 취소 있고 난 후 누구? 선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해제가 있을 때는요 해제하기 전이나 후는 뭐다?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되기 누구만? 선이만. 해제되기 전에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에 취소되기 전에는 선, 그 다음에 취소 후 말소되기는 해제 후 말소되기는 선이만. 이렇게 보호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알겠죠?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4년, 이 사람이 6년 그래서 모두 몇 년이다? 모두 몇 년? 10년간 뭐가 돼 있고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간 뭐가 됐으면 점유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알겠죠? 나 혼자만 10년이어도 되고 앞에 사람의 등기까지 합해서 10년이 되어도 돼. 몇 년만 되면 10년간 점유와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를 어떻게 한다? 자기만의 등기가 아니고 등기를 한다? 승계한다. 물론 점유도 한다? 승계하죠. 그래서 아무튼 몇 년이 되면 10년이 지나면 정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해. 왜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냐?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라는 것은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뭐죠? 또 한 가지 이 등기부가 뭐는 안 된다? 이중보존 등기. 이중보존 등기로 무효인경. 이건 돼 안 돼? 이 등기는 절대로 안 돼. 이중보존 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죠? 등기부에는 분할 등기가 돼 있는데 토지 대장에는 분할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런 경우는 그 등기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 등기도 등기부 취득시효 안 돼. 그 두 개 빼고 등기가 유효도 무효든 가리지 않냐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다 인정돼. 그러면 이 사람이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죠? 즉시로 소유권 취득했는데 5번요 A라는 놈이 또 등기소를 위조해서 또 등기소를 가져갔어. 또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가 누구다? 정의 소유자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의 A의 등기에 뭘 한다? 말소를 청구를 해. 이때 말소 청구할 때는 정의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점유 있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는 원래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할 때는 자주점유, 평원점유,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그래가지고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런데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여기서 뭐가 나온다?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알죠?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붙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무과실이죠.
이 선이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자주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뭐가? 시효 취득자. 시효 취득자가 입증하고, 추정되기 위해서 누가 입증하고? 상대방이 입증을 하고. 여기는 누가 입증하고? 추정되니까 시효 취득자가 입증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중요해. 선의 무과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등기부 취득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서 한번 봐요. 자, 기본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96페이지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45조 제1항이요. 20년 줄 것이고,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말하다 요약집 96페이지. 소유의 의사를 말하죠. 자주라고 하죠. 자주.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하게. 자주 평온 공연이죠. 부동산을 점유죠. 부동산. 동산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뭐 합니다? 등기함으로써 줄거. 등기함으로써 맨 끝에 취득한다. 이때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고, 등기함으로써 그랬죠? 거기다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주체는요, 온 동네 다 될 수 있다. 자, 시효 취득의 대상은요,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 줄고, 일부를 점유.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는 두 번째 줄 끝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점유 취득시는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등기부 취득시는 안 돼요. 왜요? 등기는 부동산 1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는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할 수는 있어도 부동산의 일부를 등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는 안 돼. 뭐는 된다? 점유 취득시효. 2번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바로 옆에 줄거 일반재산 박스에 일반재산 박스하고 두 번째 줄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문제는 뭐죠? 일반재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왕성했는데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행정재산으로 잽싸게 편의돼 버리죠? 그럼 더 이상 시효 취득의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되면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D건 명의신탁자 줄 것이고, 명의신탁자. 그래서 여기요 바로 옆에 자기소유 부동산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니은은요, 니은 집합건물의 소유물 관리하는 법률에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줄고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이러면요, 내가 아까 말했어. 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러면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 뭐죠?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30평 아파트 그러면 24평이 실평수 전유 부분이고 나머지 6평이 공용 부분에 관한 거죠. 이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6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니까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줄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원래 점유하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것 있죠? 안 되는 거 줄고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계속되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한번 나왔죠? 저당권이 한번 나왔어.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점유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죠.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줄고. 왜 그러죠? 맨 앞에 뭐라고 나왔죠? 맨 앞에 점유자. 맨 앞에 근데 3번에 뭐다? 자주 점유 추정이죠. 자주 점유 추정이니까 스스로 자주 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있다? 시효 취득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부정하는 자가 누구죠? 상대방 이렇게. 자, 기산점은 어떻게 한다요? 기산점 봐봐. 여러분 기산점 어떻게 한다? 여기 기산점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산점은요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소유자가 동일할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말 수 있다?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시효 기간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관계는 있다 이 말이죠. 맨 끝에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요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해 다른 말로 뭐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그러면 기산점을 임의로 기산점을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효죠. 여러분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효 봐봐.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여기는요. 뭐를 한다?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이고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즉시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세 가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기억. 등기 청구권은 뭐다? 줄거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알겠죠?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점유가 계속. 그 다음에 니은은요, 가운데요, 점유를 상실 몇 년이다? 10년이다. 디귿은요, 디귿은 잘 읽어야 돼. 디귿은 뭐냐면 무조건 읽지 말고,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이던 등기 청구는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거기 줄고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로 열어,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란 가로 닫아. 거기까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읽지 마. 읽지 말고 이제 읽어.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던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주고,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바로에다가 뭐라 써야 돼? 10년 경과. 10년이 경과해야 돼. 10년.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를 가로 묶으라고 그랬죠?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란 그랬죠? 왜 이런 말을 쓴다? 시효 이익의 포기를 언제 소멸한다? 즉시로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를 상실하면은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하게 되면 언제? 즉시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억력 디귿 느리라고 됐죠?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줄고 토지의 매수를 토지를 매수라고 제의를 했죠? 그럼 두 번째 줄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렇게 돼 있나요?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맨 끝에 타주 점유라고 볼 수 없다. 타주 점유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타주 점유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 이렇게. 자, 미음은요. 시효 취득시효에서 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 이익의 포기 이렇게 돼 있죠? 포기를 누구한테 한다? 두 번째 줄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렇게. 자, 2번은요. 점유의 법률효과 승계 여부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법률효과 뭐죠 여기요? 우리가 등기청구는 특정인한테 행사하죠. 그러니까 점유를 넘겼다면 이제 의리병한테 점유를 넘겼어.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하자를 승계하죠. 그런데 등기 청구권을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의뢰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자, 한번 볼까요? 기억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돼요. 니은 봐봐, 니은.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의리죠.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줄고 전 점유자의 원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 딱 거기까지. 알겠죠? 바로 밑에 직접 돼 있죠? 직접 자기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봐봐. 등기 의무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등기 의무자는 누가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20년 전 완성된 당시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효.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를 뭘 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다시 자기한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1번 기억. 등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이다. 그런데 그 명의자의 등기가 줄고 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 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끝에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고 되죠. 다시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바로 옆에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전 등기한다. 니은은 뭐냐? 니은은 이거예요. 봐봐. 아직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아직 등기 안 했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20년이 일단 완성되죠. 그러면 245조에서 법정 채권이라고 그래. 법정 채권이란 말이 뭐냐? 점유취득시효 완성자한테는 당연히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발생해. 당연히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갑은 당연히 등기를 해주는 뭐가 생겨?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내가지고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등기가 없다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이런 것들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니은이에요. 니은. 취득쇼 완성자가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 거기까지 줄고, 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격려받기 전. 그 다음에 원소유자는 동그라미 하고, 원소유자는 두 번째 줄이요, 점유 부분의 인도와 바로 옆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세 번째 줄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다 나와 있죠.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까지가 뭐냐면 점유에 관한 것을 묶어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책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법의 내용을 쓰려면 뭐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요,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봐. 지금부터 보는 것은 어디에 관한 것이냐? 여기 등기에 관한 것을 다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3번은요. 시효 취득자와 등기명인. 봐봐. 시효 취득자와 등기명인.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1번요. 시효 취득자와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서는 줄과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므로 맨 끝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어. 알겠죠? 자, 다음에 2번은요. 원소유자가 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줄과 시효 취득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 두 번째, 세 번째 맨 끝에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불법 행위 구성. 그럼 네 번째 줄 제3자가 누구죠? 여기서 병이죠. 병이 뭘 했으면 맨 끝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적극 가담. 맨 끝에 반사회일성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 여기서 또 무효가 됐죠? 여기서 또 무효가 되면 또 어떻게 돼?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만다, 청구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3번을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기까지는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결론이 3번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지금 을이 남의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땅 주인인 갑, 등기부상 소유자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 가만히 놔뒀겠어요? 남의 땅을 농사 짓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으니까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갑은 누가 자기 땅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알겠죠? 자기는 당연히 자기 거니까 이 사람이 20년이 됐든 말든 관계없이 갑은 이걸 병한테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만약에 알면서 팔았다? 그러면 단지 병은 소유권 취득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만 진다 이 말이죠. 불법행위.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이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3번이 뭐다? 아무리 20년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점유자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자, 제3자 대 관계죠? 여기 이제 봐. 여기요. 이제는 지금요, 여기는 지금 이 3번은요, 갑하고 을하고로 봤죠. 2번에는 누가 보냐? 을하고 병하고로 보는 거예요. 을하고 병을 보면 병은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고, 적극 가담했을 때만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만약에 등기가 다시 넘어오면은 다시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넘어오지 않죠? 그러면 다시 몇 년이 흐르면 돼? 20년이 흐르면 되죠. 알겠죠? 20년? 그런데 만약에 17년 만에 넘어갔다? 그럼 다시 몇 년 기다려? 3년을 기다렸다가. 그런데 한가 빠졌네요.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저기에서 20년이 되기 전에 있던 저당권은 뭐가 되죠? 등기하게 되면 다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럼 봐봐.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갑이 병한테 저당을 잡았어. 저당. 20년이 되고 나서 갑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저당을 잡았어. 그리고 돈 빌렸어. 이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여러분요,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이 사람은 20년을 뭐다? 채권이다. 채권과 물권이 붙이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 을은요, 20년이 되기 이전에 저당권은 없어져. 원시취득이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갑이 병한테 처분하거나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죠. 이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저당권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하죠. 다시 몇 년을 흘려야 돼?
20년 흘려야 되죠. 그러면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경매 안 되게. 막으려면 내가 돈을 대신 갚아야 되겠네. 원래 빌린 돈은 누군데? 갑인데. 이 돈을 내가 갚았죠. 갚고 나서 을이요. 갑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 없다.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냐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남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병한테 빌린 돈을 그 저당을 잡았죠. 그런데 이 을이 갑을 위해서 돈을 갚아주면은 갑에게 청구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돈은요, 이 을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 경매가 돼버리면은 소유자가 바뀐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20년이 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경매를 막기 위해서 뭘 하겠어?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갚고 등기를 저당권을 말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갚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됐죠? 자, 4번 한번 보셔요. 4번에 1번. 1번은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등기하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 줄거 봐. 완성 이후 줄거, 등기가 있기 전 줄거, 완성 이후 등기가 있기 전, 바로 옆에 제3자에게 처분 또는요 제한 물권을 설정. 제한 물권이 뭐죠? 저당권 설정. 그러면 시효 취득자는 소유권이나 제한 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번은요, 그로 인해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졸고봐. 소유자에 대한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상실한 것은 아니고 줄거봐. 봐봐, 여기서 이거죠. 갑에서 만약에 병으로 저당권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해봐.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어떤 이유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 복귀. 그러면요, 어떤 사유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의 효과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 변경된 시점. 여기 갑에서 병으로 변경되죠.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면 2차의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도 맨 끝에 소유권을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알든지 모르든지 소유자가 안 된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5번이야. 적극 가담. 그래서 첫 번째 끝에 보면 원소유자의 배임적 불법행위의 적극 가담, 거기를 줄고 가야 돼. 배임적 가담행위 불법행위의 적극 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6번은요. 6번을 보면 뭐냐면 6번은요.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 전 줄고, 시효 기간의 완성 전 그러면서 17년 만에 이 말이죠. 17년 만에 등기상 소유면허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시효 취득자는 두 번째 줄 끝에 시효 취득자는 20년 완성 이 말이죠. 20년 완성자는 바로 옆에 주고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17년에 20년이 완성될 당시. 자, 그 다음에 7번 아까 얘기했죠?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니까 경매하기 전 줄고 두 번째 줄 명의신탁이 해지. 그럼 이런 명의신탁이 해지했단 말은 이 명의신탁은 유효인 경우다 무효인 경우다? 유효인 경우 해지됐죠?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로 이전됐다.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이전됐어. 그럼 뭐다? 거기다가 소유자 변경 이 말이죠.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가 누구죠? 신탁자에 대하여 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는 신탁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8번이죠. 8번이 바로 아까 얘기했죠. 봐. 20년이 되고 나서 갑이 병한테 저당권 행사를 했어.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그럼 을이 대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를 했어.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8번이에요.
치료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주면 변제 줄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 그러면요,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구상권을 행사 줄 것이고 X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봐봐. 앞에가 뭐라 했죠? 8번이 시효 취득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0년이 완성이 됐는데 이 말이죠.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내가 끌어안죠. 그런데 경려되면 큰일이니까 대신 그 돈을 갚죠. 변제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5번에 1번.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여도 줄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2번도 중요하죠.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 취득을 했어. 미등기고 뭐가 필요 없어. 미등기든지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뭐를 하면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100페이지요. 소급표라고 되어 있나요? 247조 제1항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 취득에 관한 소유권 취득 요력은 점유를 줄고 점유를 개시한 때 뭘 한다? 소급. 딱 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소급한다 이 말이죠. 소급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이요. 토지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그 토지의 완성 후 줄고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바로 옆에 담장을 설치해. 담장을 설치. 그럼 뭘 한다? 맨 끝에 점유 방해의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상증권. 이러면 대상증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먼저 수용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 등기 청구권을 행사. 그래서 대상증권 2번 봐봐.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전 줄고 이행불능전 두 번째 줄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딱 거기만.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뭐가 되기 전에? 수용이 되기 전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뭐냐면 부동산에 있어서 점유 취득시효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뭐가 된 자? 등기된 자. 그러니까 등기한 자, 그러니까 시효 취득이 완성되면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년간? 10년간 줄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자주죠. 평원 공연. 그 다음에 줄고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가 중요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점유.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은 뭐에 해당한다? 점유에 해당하고 뭐가 아니다? 저 등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과실 없이죠. 과실 없이 가로 묶고 거기다 써 과실 없이는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 X. 추정되지 않아. 추정되지 않아. 추정 X. 옆줄 긋고 시효 취득자가 입증 이렇게. 시효 취득자가 입증한다 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살면서요 민법을 가장 자세하게 강의를 해본 것 같아요. 이게요 요약집 강의하면서요 작년에도 요약집한테 이렇게 요약집을 그냥 강의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요. 자, 2번 봐요. 등기라고 되어 있죠. 1번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면 줄고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바로 옆에 무효인 등기라도 맨 끝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는 유효 무효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뭔 안 된다? 뭔 안 돼? 이중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등기부에만 분할이 돼 있고 지적 공부에는 분필이 안 돼 있어. 안 돼. 이 두 가지는 안 돼. 이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어디로 뭐냐면 피상속인이면 이건 뭐냐? 2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아까 우리 등기는 승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8년 등기했어. 내가 상속받아서 3년을 등기했어. 3년. 그럼 모두 몇 년이죠? 11년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 2번은. 3번은요. 줄거 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후 등기가 무효인 때는 이를 타자고서 맨 끝에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된다는 게 여기는 지금 없지만 그래서 우리요 등기부에만 분필이 돼 있고 지적 공부에는 분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써봐. 지적 공부의 분필 X. 지적 공부의 분필 X 플러스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 지적 공부의 분필 X. 지적 공부에는 분필이 안 돼 있어. 지적 공부의 분필 X 플러스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 등기부에만 옆줄 긋고 X 안 돼. 알겠죠? 등기부 취득시효 안 돼. 몇 년이다 몇 년? 10년. 10년. 첫 번째 끝에 줄고 첫 번째 끝에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 거기서 말한다. 등기 승계 이 말이야. 등기가 승계된다 이 말이죠. 등기 승계 이렇게. 자, 3번 부동산의 점유라고 되어 있나요? 1번 등기부 취득시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한다.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 무과실 점유 이 말이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 X.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주장자. 주장자가 뭐다? 시효 취득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선의 무과실 박스에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 취득에 관한 것.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과실이 없으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자, 효과를 보세요. 10년간 점유한테 줄고 곧바로 소유권 취득. 곧바로 소유권 취득. 이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 후 줄고 완성된 후 그 다음에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줄고 적법한 원인 없이 바로 뭐예요? 이전 등기가 격려. 그럼 뭐다? 맨 끝에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등기를 뭐다? 효력 발생 요건 이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등기 효력 발생 요건이 전속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등기소에서 이 사람이 20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소유자가 됐는데 다시 위조해서 등기가 갔죠.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하여 줄고 소유권에 기하여 맨 끝에요. 방해 배절 청구 이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요. 3번 동산의 취득시효라고 되어 있나요? 동산의 취득시효 되어 있어요. 자,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몇 년간? 10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이죠. 10년간 자주평온공연 동산 알겠죠? 그 다음에 2항은요. 전항의 점유가 줄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죠. 동산인데 선의이며 과실 없이 몇 년? 5년. 그러면 소유권 취득해. 그러니까 동산은 우리가 부동산은 뭐죠?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은 자주평온공연으로 20년 뭐를 해야 돼? 등기.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로 몇 년? 10년. 등기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미 등기돼 있으니까. 그런데 동산은요. 몇 년이다? 10년. 10년은 뭐다? 자주평온공연은 10년.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은 몇 년? 5년. 알죠? 네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가지 이렇게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